제가 그 활동하고 있는 그 별명이 고추장이라고 해요. 고추장. 근데 고추장으로 유명한 곳이 순창이거든요. 그래서 제 이름은 노순창입니다. 고추장 택견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예. 나이는 54세. 예, 그렇습니다. 울산 택견에서 이제 전수관이 있는데, 그게 택견 전수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제 어린이들, 그 유소년,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노인, 그리고 또 우리 그 장애인 분들에게 이제 택견을 지도하는, 또 지도하고 같이 운동하는 걸 강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한 3학년 겨울 무렵에 그 친구 따라 이렇게 운동을 하고 싶어서 태권도를 배우러 갔었는데, 거기 우리 태권도를 가르치는 이제 스승님이 태권을 어디서 좀 배워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태권도를 배우러 갔는데, 태권도 이제 가르쳐 주니까 뭐 한 번에 이제 2가지 배우니까 좋잖아요. 일석이조 뭐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택견의 매력부터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데, 매력이 보면 좀 율동적이고 좀 어떻게 보면 춤추는 것 같죠? 근데 이게 동작이 그 안에서 상당히 어떤 그런 힘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물을 보면 어떻게 보면 힘이 없다고 보지만 물의 어떤 그런 거대한 그 힘에 이렇게 눌려본 사람들은 물을 상당히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많죠. 물이 우리한테 상당히 그 유익하기도 하지만 무서운 존재다. 그러니까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택견이 상당히 부드러운 동작 속에도 그런 하나의 별처럼 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면 좀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 민족성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녹아져 있습니다. 택견 경기 방식은 얼굴을 차거나 넘기면 끝이 나거든요. 그 끝이 난다는 것은 끝까지 안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렇게 항복할 때까지, 혹은 상대방을 KO 시킬 때까지 이렇게 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딱 그 정도 선에서 끝을 내버리기 때문에 상대를 어떻게 보면 더 존중한다는 부분을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를 선의의 경쟁자로 여기긴 하지만 타도해야 될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같이 함께 가야 될 어떤 그런 동반자 파트너로서 이렇게 바라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 철학적으로 보면 상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택견의 철학은 상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드렸는데,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었던 상황이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하고도 조금 이렇게 관계가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택견이 좀 많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라졌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맥락을 유지하다가 83년에 문화재로 지정이 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재가 됐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좋은 현상이긴 한데, 어떤 면에서 보면 아주 안 좋은 현상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다 이제 이렇게 가는 것을 산소호흡기 정도 이렇게 꽂아놓은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던 택견이 제가 지금 이미 시작한 지가 30몇 년이 지났는데, 그렇게 시작한 택견이 그래도 지금은 좀 많이 알지만 요즘엔 조금 어렵긴 해요. 요즘 어렵긴 한데, 이게 문화재로 더 이상 남지 않고 이제 일상생활에서 우리 사람들이 택견의 동작을 또 좀 하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그리고 택견을 통해서 하나의 예술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한데, 그냥 일상에서 같이 하는 게 말 그대로 생활무예, 생활예술, 그리고 생활에서 이 택견을 접하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지향점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그 정형화된 동작 안에서 현대 스포츠에 맞게 이렇게 좀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문화재에서 좀 탈피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택견 경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방향점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택견은 주로 상대방과 차거나 넘기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기술들로만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스포츠의 어떤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계속 발전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예. 지금도 어려운 순간입니다.
제가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그 기로에 가지고 있거든요. 배우는 사람들이 없어요. 제가 강습을 하러 가서 찾아가면서 이렇게 강습을 하지만 실제로 여기 와서 태권을 배우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없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어려운 순간이긴 한데, 또 이 순간도 지나고 나면 또 그때 당시에 또 어려운 순간들이 또 오겠죠. 그리고 또 저는 그 전에도 그런 어려운 순간들도 거쳐왔습니다. 그 순간마다 저는 이제 그 제일 어려웠던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과의 관계가, 제가 부산에 있다가 여기 이제 오게 됐는데 그 부분에서도 부산에서였던 그런 관계가 틀어졌다기보다는 관계가 그렇게 되면서 또 다시 새로운 관계를 또 맺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저는 어려웠던 순간들은 뭐 경제적인 상황, 뭐 환경적인 요인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사람과의 관계가 제일 어려운 순간들이지 않나. 지금도 이 관계를 어떻게 제가 유지하느냐가 제가 앞으로의 어떤 그런 그 미래를 설계해 나갈 때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매 순간 만날 때마다 위기라고 생각하고요. 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콘트에는 제가 사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 산다는 의미는 그 물건을 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제가 살아간다는 의미도 있고, 저는 그 산다는 의미는 더불어서 같이 산다는 의미가 이제 있겠죠. 삶에서 같이 살면서 같이 무언가를 표현하고 자기가 무언가에서 생각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 저는 이 태권을 통해서 저를 표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저를 표현함으로써 우리 이제 전통 문화를 또 이렇게 표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예술을 사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우리 그 어릴 때는 도깨비방망이 뚝딱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제가 나이가 들어서는 이 태권의 그 심볼 마크가 치우 이 천왕입니다. 치우 천왕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는 지금 문양이 없는데 그 치우 천왕이 도깨비 문양이라고 했거든요. 어떤 면에서 나이가 들어서는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중국 설화들을 보면 우리 이제 치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도깨비화해서 좀 안 좋은 거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부정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해놨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도깨비 난장을 보면서 울산 민예총에 제가 가입을 하고 이렇게 좀 활동을 크게 하지는 않지만 제가 관심 있게 바라보고 주의 깊게 바라본 결과 도깨비가 그렇게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저에게 도깨비는 이게 일탈이라고 생각해요. 저의 다른 모습, 그러니까 평상시에 좀 이렇게 제가 생긴 좀 이래가지고 좀 근엄한 그런 모습들을 좀 이렇게 많이 하긴 하는데, 근엄하지 않은 저의 어떤 건 무언가에 대한 호기심이라든지 무언가에 대한 어떤 재미라든지 이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 나타내기 위해서 도깨비라는 것을 또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도깨비라는 것은 제 삶에 또 일탈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도깨비는 일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에게. 아이쿠!